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금과 은, 구리가 45년 만에 동시에 사상 최고 수준을 찍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 연준의 금리 인하 시나리오 3가지가 깔려 있다고 정리했죠. 첫 번째는 무난한 비둘기형 인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형식은 인하하지만 메시지는 매파적인 금리 인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아예 금리 인하를 미루고 동결하는 시나리오였습니다. 이제 12월 연준 회의 결과가 나왔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12월 FOMC에서 연준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연방기금금리 목표 범위는 3.5에서 3.75% 구간으로 낮아졌습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그냥 평범한 소규모 인하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을 들여다보면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이번 결정은 9대 3이라는 꽤 갈라진 표로 나왔습니다. 한 명은 더 큰 폭인 0.5%포인트 인하를 주장했습니다. 두 명은 아예 이번에 금리를 내리지 말고 동결하자고 반대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FOMC 안에서 이렇게까지 뚜렷하게 갈라진 표는 흔치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만장일치거나 한두 명 정도의 미세한 이견에 그쳤습니다. 이번처럼 3명이 공개적으로 반대를 찍은 것은 내부 논쟁이 상당히 치열하다는 신호입니다. 성명서 문구를 봐도 톤이 확연합니다. 연준은 앞으로의 추가 조정에 대해서 단순히 더 내리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 아니라 데이터와 리스크를 보면서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표현을 강조했습니다. 경제 전망표에서도 내년에는 많아야 한 번 정도의 추가 인하만을 그려놓았습니다. 시장이 기대하던 길게 이어지는 인하 랠리와는 거리가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번 회의를 프링모의 3가지 시나리오에 대입해보면 숫자만 보면 금리는 내려갔기 때문에 1번과 2번 둘 다에 들어갈 수 있지만 메시지와 표대결까지 함께 보면 2번 매파적 금리 인하에 가장 가깝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컷은 했지만 앞으로의 인하는 회의 하나하나가 전쟁이 될 거라는 신호를 던진 회의였던 겁니다. 여기까지가 연준의 현재 위치라면 이제 시장이 더 민감하게 보는 변수는 다음입니다. 바로 파월 이후 연준을 이끌 다음 의장이 누구냐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미국 정치권과 시장이 동시에 주목하고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거론하고 있는 케빈 해시입니다. 트럼프는 최근 인터뷰에서 연준 의장 후보로 2명의 케빈을 언급했습니다. 전 연준 이사인 케빈 워시, 그리고 현재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의장인 케빈 해시입니다. 여러 보도와 예측 시장을 종합하면 지금까지는 케빈 해시이 가장 유력한 1순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케빈 해시는 원래 보수 성향의 경제학자입니다. 연준에서 이코노미스트로 시작해서 보수 싱크탱크인 AEI에서 오랫동안 활동했고 공화당 대선 캠프에서 경제 자문을 여러 차례 맡았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1기 정부에서는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을 지냈고 지금 트럼프 2기에서는 국가경제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즉, 지금은 사실상 트럼프의 최측근 경제참모라고 봐도 되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케빈 해시은 과거에 소신 발언을 하던 사람인가? 아니면 정치 권력에 맞춰서 메시지를 바꾸는 사람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학자 시절과 싱크탱크 시절만 놓고 보면 보수 경제학자로서 자신의 논리와 프레임이 꽤 분명했던 인물입니다. 법인세 감세에 우호적이고 주식시장 장기 상승을 낙관적으로 보는 입장을 꾸준히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와 함께 움직인 최근 몇 년을 보면 이미지는 조금 달라집니다. 언론과 야당 정치인들은 그를 트럼프의 충성파 참모로 보는 시각이 강합니다. 트럼프의 경제 성과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트럼프의 금리 인하 요구와 스토리를 해설해주는 역할을 자주 맡아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연준이 금리를 충분히 빨리 내리지 않는다는 트럼프의 비판에 우호적인 해석을 덧붙이는 발언들이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그를 연준 독립성보다는 대통령 의중에 더 가까운 인물로 보기도 합니다. 반대로 케빈 해시 본인은 연준 의장 후보로 거론되기 시작한 이후 여러 인터뷰에서 자신이 맡게 된다면 정치적 압력보다 데이터를 우선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다시 치솟는다면 금리 인하는 불가능하다는 식의 발언도 내놓았습니다. 즉, 밖에서 보는 평가는 로열리스트라는 이미지가 강하고 본인의 말은 독립적으로 하겠다고 주장하는 상태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상상을 한번 해보죠. 지금처럼 파월 체제 아래에서 매파적 금리 인하가 나온 상황에서 만약 몇 달 뒤 케빈 해시이 실제로 연준 의장이 된다면 연준의 목소리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표면적인 톤은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데이터를 보면서 신중히 판단하겠다.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가면 인하를 할 수 없다. 연준의 독립성은 지켜야 한다. 이런 문장은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연준 의장도 공개적으로 이 말을 버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책의 방향성이 문제입니다. 케빈 해시스는 청장과 고용을 중시하는 입장이 강하고 트럼프 역시 더 낮은 금리와 더 완화적인 환경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둘이 같은 방향을 바라본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아주 심하게 문제되지 않는 한 해시 체제의 연준은 지금보다 완화적일 가능성이 더 크다. 인하에 대해 파월보다는 마음의 문을 조금 더 열어둘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정치와의 거리입니다. 파월은 정치적 압박이 있어도 공식석상에서는 선을 그으려고 애써왔습니다. 반면 트럼프는 연준이 자신을 들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이미 공개적으로 던지고 있습니다. 케빈 해시시 의장이 된다면 백악관과의 사전 조율과 메시지 싱크가 지금보다 훨씬 중요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입니다. 해시스는 미디어에 자주 등장하는 스타일이고 경제와 정책을 설명하는 데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연준 의장이 된다면 기자회견과 인터뷰를 통해 통화 정책의 이유를 더 자주, 더 공격적으로 설명하는 예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좋은 방향으로 가면 연준이 더 투명해지고 시장과의 소통이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면 정책 설명 속에 정치 메시지가 섞이면서 연준이 더 정치화됐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금과 은과 구리가 45년 만에 기록적인 가격을 찍고 있는 구간에 서 있습니다. 연준은 올해 들어 3번 연속 금리를 내렸지만 12월 회의는 분명히 매파적 금리 인하에 가까운 선택이었습니다. 컷은 했지만 세면의 반대표가 나왔고 내년 이후 추가 인하는 쉽지 않다는 메시지를 함께 보냈습니다. 연준 내부에서도 더 내릴지 말지에 대한 의견이 크게 갈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파월 체제의 연준은 완화 쪽으로 조금씩 몸을 돌려놓기는 했지만 브레이크를 손에서 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몇 달 뒤 케빈 해시시라는 이름을 단 새로운 의장이 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보수 경제학자이면서도 트럼프의 경제 참모이자 완화적인 금리를 선호하는 쪽에 가까운 인물입니다.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의 매파적 금리 인하가 앞으로 계속될지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는 해시 체제의 더 완화적인 시그널로 바뀔지 이 전환점이 어디가 될지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과 은과 구리의 가격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 달러 가치, 연준의 독립성과 정치적 압력, 그리고 실제 산업 수요와 공급이라는 여러 축이 뒤엉킨 결과물입니다. 지금까지는 파월 체제가 그 균형을 어렵게 잡아왔고 이번 12월 회의는 그 줄타기를 보여준 회의였습니다. 앞으로는 여기에 차기 연준 의장 인선 리스크가 새로운 변수로 겹쳐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뉴스를 보실 때는 기준금리를 몇 %로 내렸냐 올렸냐 뿐만 아니라 회의에서 반대표가 얼마나 나왔는지, 점도표에서 내년과 그 다음의 금리 경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케빈 해싯과 같은 인선 뉴스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같이 보셨으면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떤 시나리오가 오더라도 내 자산이 한 번에 무너지지 않게 설계하는 것입니다. 파월의 매파적 인하와 해시시 가져올지 모를 완화 압력 사이에서 우리는 또 한 번 역사의 변곡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여러분이 어떤 리스크를 감수할지, 어디까지 변동성을 견딜지 그 기준을 미리 정해두는 것, 그게 이번 사이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꽉꽉.